아세요. 또 편관하고 뭐가 만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편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걸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죠? 편관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이거를 한번 딱 들어서 편관이 식신을 만나면 식신제살. 일단 이걸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편관이 식신이 있어도 제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편관 식신, 편관 상관, 편관 정인 이렇게 해서 뭐 식신제살, 상관 가살, 뭐 살인상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주를 보고 그 글자에 식신이 있는지, 식신제살이 되는지, 식신제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 사주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식신제살이 된 사람들의 사주 자체를 보시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뭐야? 아니 이거를요, 음을 줄였는데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제가 처음에는 이 내용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더 내용이 어렵거든요. 이게 공부가 한 번에 쉽다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이 육신에 관해서 한 4번 정도 돌아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둔했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사주에서 그 편관이 식신이 있어서 식신제살된 사주를 보고 공부를 하시고, 편관이 식신이 제살이 성립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일간이 근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편관도 조금만 하면 안 돼요. 편관이 쇠하면 안 돼요. 편관도 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도 일간도 왕하고 편관도 왕해야 돼요. 일간은 근으로 신왕해야 되고, 편관도 그 일간이 편관의 무게가 두려울 만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식신제살이 제대로 된 사주를 봐야 돼요. 우리 이 이론 읽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남의 사주 봤는데 식신이 3개 있는데 제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50번. 근데 제가 50번을 읽으라 그러면 힘드니까 항상 그 내용이 이해 안 되면 다른 내용을 찾으시거나 이 비슷한 내용에서 10번 정도를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이해가 돼도 사주를 보면 안 보인다니까요. 사주가 식신제살이 어떨 때 사주에서 되는지는 그 사주를 보고, 제가 오늘 드린 사주 중에 식신제살 있잖아요. 그런 사주를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식신제살이 된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편관이 식신이 있으면 식신제살이라고 하는데, 편관이 왕해야죠. 그 다음에 식신을 생하려면 일간이 근왕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일간이 근왕해야 식신을 생해요. 그리고 사주에 식신이 없어도 식신제살을 할 수가 있어요. 일간이 근왕하면. 예. 일간이 근왕하고 편관이 왕하면 식신이 없어도 얘가 편관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미래의 나의 험난한 삶이나 이런 위험이나 이런 걸 내가 예방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할까? 근이 왕한 사람들이 식신을 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식신이 사주에 없는데 식신제살된 사주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신이 제살을 한다는 거가 거기 있는 것처럼 편관이라는 고통을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식신이 있어서 제살을 하면 살생 피를 설직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옆에 보이죠? 장원급제, 과거급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제살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법고시 또는 의사 자격증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신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편관의 흉폭함을 제해서 이 편관을 견제시켜서 이 사람 사주 자체가 공정한 공명정대한 인물이 되고 공명정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식신제사라는 게 어떤 임무냐? 질병 의사들이겠죠. 질병을 퇴치하고 또는 범죄, 검, 경찰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또한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자를 제지한다. 국정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요. 인간을 위협하는 천재지변을 연구하여 그런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이걸 연구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의사, 연구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빠뜨린 건데 소방관들 식신제살이세요. 네. 식신에 금면 성실함이 편관의 살성을 제해서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식신제살이 제대로 되면 그 사람에게는 살생필설의 통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편관이라는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편관이 왕이어야 한다. 근데 편관은 조금 하는데 식신이 크면, 식신이 편관보다 더 왕하면 이제 편관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신제살이 되면 국가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편관이라는 것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요. 되게 의사를 할 수 있다. 의학으로 많이 간다. 그럼 운에서 식신제살 운이 오면요. 편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힘겨움이잖아요. 힘겨움, 고통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운에서 식신제살이 되면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일면 운에서 왔다고 선생님 갑자기 의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그때 무슨 근데 어려서 20대 운에 이렇게 운이 되면 그때 고시에 붙을 수 있겠죠. 근데 대개 1년 정도의 세운에서의 식신제살은 거기 있는 걸로는 이제 아픈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그 다음에 구제, 어떤 어려움에서 구제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해제라는 말 있죠. 자기가 어떤 일을 했어야 하는데 운에서 식신제살이 오면 그거에서 해방이 돼요. 면제를 당하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요. 재수생만 합격에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데를 찾아갖고 왔잖아요. 재수생 합격 어디 갔더라? 병자, 신묘, 부모, 경신. 이 사람이 대운이 임, 예,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가. 이렇게 갔어요. 지금 이제 가보대운이에요. 이 학생이, 이 사람이 이제 경자년에 대학을 붙었어요. 오수.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그럼 이제 경자년이 이 사람한테는 뭐냐면은 가보대운이니까 지금 편관운이죠. 그럼 경자년이 식신제살을 하는 거예요. 경금이 간목을 제해서 식신제살이다. 그래서 얘가 드디어 이제 대학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했냐면 예체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공부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보대운이 되니까 딱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정신 차려서 오수 만에 식신제살 재수생으로 합격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한테는 재수만으로도 재수생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식신제살에서 대학에 합격하는 거는 그 전에 붙었을 거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식신제살이에요. 그 다음에 식신제살, 자기가 세금 내는 거 이런 거 구제받는 거. 식신제살이 제대로 딱 되면요, 재판에서 대법원 3심에서 성공 이런 거.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뒤집히는 거, 이런 게 식신제살이에요.
만약에 식신이 편관을 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세요. 일간이 이제 근황하지 못하니까 식신을 생하지도 못하면서 식신이 있으면 일간이 탈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럴 때 일간이 허약하거나 신약하거나 그러면 이제 식신이 있어도 제사를 못하고요. 그 대신에 오히려 식신을 생하느라고 자기는 기운이 빠지고 그 다음에 편관한테 상극을 당하니까 오히려 탈진된다. 이런 거. 그 다음 또 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성이 너무도 완강해서 식신을 상극을 해버리면 식신이 역할을 못하겠죠. 그러면 식신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인성이 완강하니까 또한 편관도 설기되고요. 이렇게 해서 편관과 식신이 하는 역할이 식신제살인데 식신제살이 제대로 성립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항상 일간이 근황한가를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편관의 왕함을 봐야 돼요. 편관도 강해야지 그 편관을 물리치려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식신이 없어요. 식신이 없으면 이 편관의 힘겨움을 상관으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럼 이거를 뭐 상관, 살이라고 해요. 거기 이제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식신인 경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쌓아서 편관을 한 방에 팍 물리치는 거잖아요. 내 앞으로의 삶에 어떤 거를 한 번의 자격으로 해결을 하는 게 식신제살이라면 그런 편관의 어려움을 한 방의 자격증으로는 못하고 이제 이 편관의 어려움을 나의 상관이라는 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세술 상관의 처세술로 벗어나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상관하고 편관이 만나면 항상 그 순간 임기응변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요. 항상 밑줄 그세요. 성급하게 일을 처리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렇게 상관 편관이 오면은 항상 어떤 일을 벌리는데 꼭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을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지출을 해서 나중에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상관, 편관, 상관 가살의 상관 합살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요, 상관은 식신처럼 아주 꾸준히 열심히 막 한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실력을 쌓아서 꾸준히 준비한 것을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식신을 해결하지 않고 임기응변을 발휘하는 것이 상관이다. 그리고 기회 포착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상관이다. 상관 합살, 상관 가살. 그러면 상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시적으로 그게 살을 해결을 하지만 어려움을 해결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하면 어느 정도 가느냐. 그냥 평균 3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 다른 거 해야 되고 사업을 했어도 장소를 떠야 되고 아니면은 다른 일로 전향해야 되고 상관이 있는 경우는 되게 직장 다니면 3년 있으면 또 이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거를 상관 가살인 사람들이 한 직장에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편관하고 상관이 있는데 일간이 신왕하면 일간이 신왕하면 자기가 그 살의 어려움을 잘 해결을 해요. 그래서 거기 상관이 편관에 올라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어려움을 잘 해결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하냐? 권력이나 계보를 이용한다. 또 결탁. 여러분 영업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상관 합살 있는 분들이 되게 이제 영업을 많이 하고 거래에서 능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거래 능력이 있고요. 로비를 잘한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요즘은 수의계약을 안 하잖아요. 어떤 거든 전부 다 공정한 과정을 거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상관 합살이나 가살이 하는 게 민계 영업. 이걸 요즘도 이런 거는 안 해요. 어쨌든 영업력을 아주 잘 발휘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브로커, 중개 역할을 잘한다.
그다음에 하청업 밑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정관을 할 때 식정관이 하청업을 했었거든요. 상관, 합살도 역시 하청업을 해요. 또한 식정관처럼 관공서에서 어떤 것을 납품하는 것도 역시 상관, 가살, 상관, 합살도 관공서 로비를 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개하는 일도 상관, 합살이 있으면 이게 다 그냥 영업, 담합, 뭐 협상력, 타협하는 능력, 이것들이 다 상관의 능력들이에요. 그런데 신약하면, 일간이 약하면 편관이 일간을 상극하고, 그러면서 상관이 있으면 또 상관이 경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아주 자기의 그런 임기응변력이나 기회 포착하는 능력이나 뭐 영업하는 능력이나 타협하는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힘겨움이 생겨요. 일간이 신약하면. 일간이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건 신왕할 때 이야기고요. 신약하면 이렇게 자기가 무슨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편관에 의해서 일간이 상극을 당하고 또 상관 경관하고 이러니까 이제 많은 잘못에 의해서 불리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상가상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은 편관이 있고 상관이 오면 상관이 있고 편관이 오면 그냥 읽어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어떤 무리한 행동, 급하게 처리, 무리한 지출, 무리한 투자를 받아서 나중에 다시 결과가 3, 4년이 지나면 밑에 어떻게 내가 무리한 행동에 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채무 독촉을 당하거나 아니면 관에서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말 잘못한 것이 재앙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신약하면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어려움과 재앙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이제 편관이 정인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살인상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인은 관의 편관의 상생을 받는다. 이걸 이제 설화를 한다. 그러면 정인이 편관을 설화한다는 거는 정인이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지혜를 익혀요. 그래서 그 편관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지혜를 터득을 하는 거예요. 예, 공부를 해서. 그래서 편관이라는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견디는 거겠죠. 예, 적응하고 견뎌요. 원래 정인은 누구랑 제대로 맞아야 되냐면 정관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정인은 정관의 관인상생을 받아서 딱 정해진 일을 하고 자기가 학습한 거에 정관의 임무를 받아야 되는데 정관이 없고 만약에 편관이 있으면 똑같이 상생을 받되 이제 정관보다는 힘겨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환경, 정관보다 더 힘겨운 환경을 정인으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편관이라는 어려움을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역시 정인이 편관의 살인상생을 받는 것도 또한 적합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소양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정인이 하는 일은 치우친 편관을 인정하고 근데 정인은 원래 하는 게 뭐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교육, 이렇게 교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편관이라는 험난한 세상 어려움에 적응하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편관을 정인으로 살인상생하면 뭐 하냐면요. 언론, 종교, 교육 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는 군사, 법, 의학, 노동 분쟁, 인권 분쟁, 교육, 관리, 감시, 교화 분야에서 정관, 살인상생입니다. 근데 만약에 살이 있는데 편관에 정인 살인상생인데 정인이 약하다. 그럼 제 주변에서 본 분은 이제 역학자예요. 거기서 보세요. 인성이 약해서 식상을 극하면 각종 무허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침쟁이,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웃기죠? 후루꾸.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어쨌건 제대로 자격을 안 갖추고 이제 뭐 이런 정인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식신제살이 되고 정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식신제살 하고 정인의 정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인까지 있으면 이제 품위를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지적인 것을 갖춘 것이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러면 정인은 항상 인정받고 관인 상생이든 살인 상생이든 그것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정인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 편인. 정인하고 편인하고는 아직 정인과 편인의 차이점을 아직 안 배우셔가지고, 그러면 편관하고 편인의 살인 상생 하면요, 똑같아요. 험난한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근데 편인이 편관도 왕하고 또 편인 자체도 왕에서 살인 상생하고 그러면서 재성이 있어서 재생살하면, 그러면은 살인 상생 재생살 이러면은요 나쁜 놈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을 설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다. 거기 보시면 감시, 감찰, 교사, 정보부서 밑줄 그세요. 그래서 사회악을 가려내는, 사회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부서에 근무한다. 정보부서, 뭐 세무 이런 것들 있죠. 감사원, 국정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편관, 편인의 살인상생이에요. 정인은 지식, 학습된 지식이고요. 편인은 꾀와 작전을 연구한다. 그 다음에요, 편관, 편인, 살인상생이 이렇게 정보나 뭐 꽤 작전 연구하는 것 말고도요, 보세요. 질서를 유지하는 검사, 그 다음에 경찰, 범죄 예방을 하거나 소탕하는, 그 다음에요, 편관, 편인, 살인상생은 전문 경영하는 사람이 많아요. 꾀와 전략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편관, 편인, 살인상생으로 거기 보시면 질병, 각종 재해 이런 것에 대처하는 보건이나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편관, 편인, 살인상생, 운동선수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운동선수나 이런 쪽에서 감독들도 편관, 편인, 살인상생이에요. 네, 그 다음에요, 편관, 편인, 살인상생 하면요, 사설학원 강사. 제가 지지로 편관, 편인, 살인상생이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너 학원 강사지? 이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편관, 편인으로 거기에 보시면은 편관, 편인, 살인상생이 위에서 있는 이런 좋은 것뿐만 아니라 편법, 모략, 모사, 광고, 꾀로 산다. 모략, 모사, 꽤 이런 걸로 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 약한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용해서 먹고 사는 걸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편관, 편인, 살인상생하면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에요. 꽤나 전략을 짜는 거니까요. 근데 명리학 역학인들도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심리상담,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 투자상담,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소개, 뭐 용역업체, 이런 것도 편관, 편인, 살인상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분야입니다. 이제 급수가 낮은 거죠. 네. 그 다음에요, 편관하고 정제가 만났어요. 그럼 편관, 정제의 재생살은 항상, 재생관, 재생살은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 게 인기. 그럼 이제 식신제살이 되고 재생살이 되면, 식신제살이면 이 사람이 일단 권력을 얻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재생살까지 되면 그 권력의 인기까지 뒷받침이 되고 그 권력의 영역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기, 여론, 민심이 받쳐주는 것이고 영토가 넓어지고 나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 부하가 넓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식신제살하고 재생살이 정제로 되는데 신왕하면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부하나 백성의 추앙을 받게 된다. 넓은 영토, 영역을 다스린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거기 스펠링이 잘못됐죠. 팬이 많아진다는데, 예. 물론 제가 타이핑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밑줄을 그으세요. 일간이 신약하면 위에 있는 거가 아니고, 일간이 신약하면 여러분 재생살이 아니라 재극인을 해요. 그래서 재극인 하면 이제 힘겨움을 겪어야 되죠. 그래서 재극인은 전부 다 일간이 신약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재성과 인성이 만났을 때요. 그래서 경쟁력 상실.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진급을 해요. 이 말은 내가 아랫사람보다 실력이 없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극인을 하면 부인보다 실력이 저조한 건 아니고요. 부인보다 돈을 잘 못 버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일간은 신약해서 재생살이 안 되고 재극인이 되면요. 힘겨움, 이런 힘겨움에다가 경쟁력이 없고 뭐 아랫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는 실력이 없고 이거에다가 이제 돈도 잘 못 버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부담이 따라붙는 게 반드시 재극인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에요. 그 다음에 편관 편재의 재생살. 정제하고 편재하고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는 같은 것으로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 그래서 똑같아요. 편재의 재생살까지도 식신제사를 하고 편재의 재생살이 되면 권력에 뒷받침되는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나의 영토 넓어지고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고 또 나의 부하나 제자나 내가 인기가 있으니까 내 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장자리가 된다. 그런데 일간이 신약하면 신왕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신왕한 내용이고 만약에 신약하면 재생살이 안 되고 재극인에서 똑같은 거예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한 것처럼 재생살이 안 되고 재극인 하니까 실력도 부족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신약해서 편재, 편관, 재생살은 거기 보세요. 선생님. 이게 정제에서는 이런 말 없었잖아요. 편관의 고통에다가 다시 재생살을 하니까 편관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너무 통변이 심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정제하고 편제하고가 다른 거는 이제 사주를 보시면서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편관이 비견이 있다. 편관이 비견이 있으면은 이 비견이 편관을 나 대신 이제 희생, 편관의 상극을 나 대신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이 나 대신에 희생을 하는 거죠. 거기 설명이 그거죠. 편관의 힘겨움, 편관의 횡포로부터 비견이 나 대신에 희생을 해요. 그래서 천간에 비견이 있으면 편관에 대한 희생자가 있어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편관에 힘겨움을 당하는 거죠.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돼요? 나도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나도 그것에 대한 뭔가 여파가 있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요, 편관에 비견이 있으면 이 비견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변호사, 후원자, 귀인, 나를 수호하는 사람, 나를 대리하는 사람. 근데 이게 국가기관으로서부터 혜택을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비견을 국가기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내 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 형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비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희생하고 나만 살아남는다. 이게 편관이 있는데 천간에 비견이 있을 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편관을 당하지 않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희생을 당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편관의 힘겨움 천혐과 의무, 편관의 아픔을 같이 나눌 자가 있다. 편관이라는 흉을 나눌 사람이 있다. 비견이 있으면.
만약에 식신재살인데 비견이 있으면 식신재산하면 권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권력을 나누는 거다. 또 식신재살인데 비견이 있으면 만약에 질병이 찾아오면 나는 비견이 있으면 나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비견이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생길 때는 비견은 뭐 이렇게 후원금을 주는 단체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일간이 신약하면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일간이 신약하면 그 비견이 나 대신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견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연대 책임이다. 여기 보시면 병이 든 사람이 비견이잖아요. 나는 병이 안 들었고 비견이 병이 들면 내가 그 비견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나 대신 걔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비견이 있으면 비견이 아픈 것을 그 사람이 병 들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대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내가 희생을 같이 해야 돼요. 그 아픈 사람 대신에. 그거를 표현을 단 내 대신 병든 것이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요. 편관 비견은 편관에게 확실하게 산 걸 탁 당하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희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편관이 겁재를 만나면 거기 보세요. 이득적인 인간관계다. 또 마찬가지로 편관이라는 고통을 겁재가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 일간과 동기인 겁재와 합살하려면 신살양정해야 한다. 신살양정이 무슨 뜻이에요? 신은 일간을 얘기하고요. 살은 편관이에요. 그러니까 일간하고 편관하고의 완강함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일간이 신왕한데 살이 쇠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나오네요. 살왕하고 신약하면 그러면은 편관이라는 그러니까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돈벌이에 더 치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살왕 신왕하에 합살해야지 공동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저기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이건 저가 못 찾았어요. 그런 사람을 못 봤거든요. 편관이 있고 겁재가 있으면 뭐 몰락이다 이런 거를 사실은 잘 못 찾았어요.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요. 편관이 있는데 정관이 있는 사람, 편관이 있는데 또 편관이 있는 거 이걸 보실게요. 편관이 있는데 정관이 있으면은 편관과 정관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주 자체에 둘 다 있으면 두 가지 임무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과중 과로해요. 그러고 이 사람이 편관, 정관이 천관에 다 있으면 내가 편관을 해야 할지 정관을 해야 할지가 혼잡한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진로가 헷갈린다. 그러면은 격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 있는 거에서 편관은 중함을 좋아하고 경함을 꺼린다. 이게 만약에 편관과 정관이 다 있어요. 근데 편관이 천관에 있고 정관이 지지에 있다. 이러면 여러분 편관은 중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지에 정관이 있는 거는 그냥 편관으로 봐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근데 만약에 정관이 위주인데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편관을 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을 때 편관이 완강한데 정관이 있다. 그럼 그냥 그 정관은 편관이 돼버려요. 근데 정관이 위주인데 편관까지 있다. 그럼 이거는 탁한 거예요. 그러면은
편관을 제해야 돼요. 정관으로만 가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사주, 예, 그 사주는 그냥 정관으로 봐야 돼요. 천간에 정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편관하고 정관이 다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둘 다 임무를 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태까지 편관이 있었어요, 사주에. 근데 정관이 왔어요. 그러면은 복이 있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편관이라는 걸 하다가 정관이라는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만약에 대운에 편관이 있는데 대운에서 정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편관이라는 임무를 하다가 정관이라는 임무를 하는 걸로, 예, 임무가 바뀌게 돼요. 근데 둘 다 있으면 이제 업무가 중첩이 되는데, 내가 편관이 있다가 정관운이 오면 이제 정관의 임무를 하게 된다. 좀 더 쉬운 임무를 찾게 된다. 그래서요, 편관이 있는데 정관이 오면은 이런 심리적으로 좀 더 편한 자리를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힘든 일을 하다가 정관이 오면 나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도 하고요. 외근직을 하다가 내근직을 하겠다. 내가 몸쓰는 일을 하다가 사무직을 하겠다. 안정적인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줄 보세요. 취미 생활을 하게 돼요. 정관이 오면. 편관만 있다가 정관운이 오면. 네. 취미, 그 다음에 개성을 찾는 일, 내가 여태까지 못하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편관만 하던 일에서 도피하는 일이 생겨난다. 그 다음에요, 편관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그래서 과중과로. 그 다음에 편관이 있는데 또 편관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 편관이 있는데 또 편관이 있으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극에 가는 거죠. 혹한의 추위에 굶주리게 된다. 항상 편관을 혹한의 추위라는 표현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너무 통변이 가혹하죠. 예, 구제받지 못한다, 무시당한다, 뭐 아무것도 못한다,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지 한다, 편관이 완강하거나 편관이 천간에 2개가 있으면 이렇다. 편관이 2개 아니어도 편관이 완강하면 혼자서는 절대로 아무 일도 못하고 반드시 누구를 대동해야 돼요. 쇼핑 갈 때도 같이 가야 돼요. 아니에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신자진 삼합이 있죠. 그럼 뭐 편관이 이렇게 투관했잖아요. 그죠? 예. 삼합이 있고 편관이 투관했어요. 그럼 편관이 있으니까 일단 식신이 있나 또 찾아봐야죠. 식신이 있어요? 식신 제살이 돼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식신 제살이 되나? 연도 보시고, 그럼 식신은 편관운이 또 왔어요? 네. 근이 없죠? 근이 없다. 그 다음에 식신이 여기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도 저 진토가 임수를 무병과 그 인목 안에 있는 거 그런 거는 강하게 보진 않아요. 인중의 병화. 투관한 거는 그냥. 그러니까 병화 자체에 식신 제사를 하는 정도의 근이 되려면 병화에게는 오나 사가 있는 정도여야 되고요. 만약에
인중의 병화를 쓰려면은 대운에서 아니면 얘가 근으로 뭔가 힘을 받으려면 삼합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분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도 식신재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식신재살이 안 된다는 거죠. 엄청 네. 살왕한데 식신이 여기 있다고는 하나 식신재살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식신재살이 안 된다. 왜? 근이 없어서. 근이 없어서 식신재살이 안 된다. 네. 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뭐 보기로 했죠? 식신재살을 안 된다. 살이면 되느냐? 당연히 되죠. 살인상생. 예. 그죠? 재생살은 어떨까요? 재생살도 되고 있어요. 예, 재생살 돼요. 그 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살인상생이 되고 재생살이 돼요. 그죠? 이 사람이 평관격인데 살인상생이 되고 재생살이 되면은 이 사람은 요 사실 자체로도 공적인 임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뭐를 해야 돼요? 여기 평관 편인 살인상생이잖아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질병에 대한 거나 아니면 범죄에 관한 이런 것들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정보 조사 뭐 이런 감시 감독 같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재생살이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공적인 임무를 맡을 수가 있다.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살인상생하고 재생살이 되면 이 사람은 식신재산을 못했으니까 권한은 없어요. 예. 이래라 저래라 뭐 판결하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이 사람은 살인상생으로 평관에 적응을 하고 평관의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재생살이 되니까 그것을 실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공적 임무를 맡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다른 걸로 해봅시다. 이 진월이 우리 오행에서 자축, 임묘, 묘진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묘진은 없어요. 그죠? 묘진이 없고 배열은 일단 없다. 근데 이제 임묘진 할 때 임진은 있으니까 방합은 있죠. 예. 이게 다른 말이에요. 방합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방합이 있으니까 조직에 종사해야겠죠. 네, 조직에 종사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방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환경은 괜찮은 환경이고 큰 환경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신진이라는 삼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조직에서 그냥 적당한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전문적인 직업 재능을 가지게 되는 사람인 거죠. 또 뭐, 네, 재생살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재성운이 오네요. 그죠? 이 사람 사주 자체 재생살이 있고, 그러면서 재성운이 이렇게 오니까 이 사람이 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을 갖고 있겠죠. 예. 그러면 원래 평관격은 이 사람 평관격이잖아요. 평관격은 근황해야 돼요. 근황해야 되는데 근황해야 식신재살해가지고 탁 한 방에 그 앞으로의 그 평관이라는 걸 싹 해결을 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자격증을 딱 가져야 되는데 그거 못했지만 이 사람이 조직에서 계속 살인상생하고 재생살을 해서 조직에 축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역이 계속 커질 가능성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은 경제과를 나왔나 그래요. 네. 명문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와서 어딜 다니냐면요 한국은행이라는 데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인 거죠. 이분 식신재산 되는 사람은
남자분이시고요. 운이 8. 하나 더 쓸까요? 네. 그러면 제가 봤더니 식신제살 되는 사주들은 편관격이 많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편관이죠. 편관이 투가 나진 않았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화합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은 계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화가 왕화 계절에 또 사시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편관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편관이 우하잖아요. 그러면 투가 나는 게 훨씬 더 능력 있어요. 주목받고 드러나거든요. 이제 편관이 있어요. 그러면 식신을 찾아야죠. 식신이 있잖아요. 그죠? 식신이 제살이 되는가를 보셔야죠. 제살이 되죠. 이렇게 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왕하니까 이분은 제살이 돼요. 그래서 공부해서 한 방에 자격을 따는 거죠. 검사예요. 그래서 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식신이 개수가 아닌가요? 네. 식신이 투관하고 근왕하니까 식신을 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식신 제사를 합니다. 네. 그냥요? 네. 근왕에서 식신 제사를 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봐야 되죠? 살인상생돼요? 살인상생 인성이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재생살은 돼요? 아니요. 재생살 되잖아요. 네. 식신제살, 재생살. 그러면 이제 계속 지위가 올라가겠죠.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안 썼네. 정화사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6월 말 정도에 낳겠죠. 6월 20 며칠 정도. 예. 그러면 이 사람 계절에서 뭐 해야 되죠? 계절의 배합이? 정경. 그쵸. 정경해야 되죠. 정경이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돼요. 이렇게. 정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의 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자기 준비를 열심히 잘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 사람이 편관격이니까 상신으로 얘기를 해도 상신이라는 얘기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이제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잘 자라오고, 이 사람 자체가 환경에서 요구하는 거를 준비하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식신제살, 재생살 되는 사주. 근왕해야 식신을 생해서 재생살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는, 이건 이제 오행 얘기인데요. 5월 되면은 정경하는데 여기 뭐가 얘를 생해야 될까요? 정화를 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을목의 정화를 생해야 돼요. 왜냐면 5월은 이제 간목에서 을목에 가지가 것이 열매가 돼야 되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을목이 없고 간목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을목 정화는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계속 쌓은 경험, 마무리, 갈무리한 경험. 간목 정화는 뭐냐면요. 이건 학력이에요. 학력 위주의, 그리고 을목 정화인 사람에 비해서 현장 능력,
경쟁 능력, 경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왜 5월에 을목, 정화, 경금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배합인데 간목이냐. 간목은 이제 학력유주. 이분이 학력유주의 자격을 딴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감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간목 정화로 인화를 하면 되게 학력이나 뭐 자기의 그 지적인 것, 지식이나 학력으로 경쟁에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을정경인 사람들의 현장 경험이나 그런 그 사람들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 네.